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언젠가부터 한국에 이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이 회전교차로 사용하기 편하셨습니까? 제 경험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땐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또라이 운전자도 많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자체가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땐 저렇게 돼 있고 저럴 땐 저렇게 돼 있고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교차로를 만나면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한국에선. 근데 도로 관계자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시나 봐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어떠세요? 회전교차를 이용하면서 경적을 누르거나 주색들 왜 저래 이런 말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서버리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난 건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회전교차로 때문에. 참 이상하죠. 이런 회전교차로를 한국에서 왜 만들고 있는지. 저는 회전교차를 처음 만났던 게 제가 일하러 그 UAE 있죠?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도시가 알라인이었거든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이 교차로마다 전부 회전교차로입니다. 처음에 이 알라인에 도착한 게 밤이었거든요. 회사 사람이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여기서 생활하게 됐는데, 와, 차를 몰고 다니면 빙그르르 도는 그 느낌 있잖아요. 핑그르르 돌고 돌면서 방향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신호등이 없고 쭉쭉 잘 빠지죠. 그리고 모든 회전교차로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미니 사이즈도 있고 1차선용도 있고 2차선용도 있고 제일 큰 건 3차선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여기는 전남 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직진하고 있는데 전 저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근데 도로를 보면 그냥 좌회전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를 접근했는데 내비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고 보니까 한시 방향 회전교차로였어요.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일정 각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입니다. 저 앞에 신림 IC가 있어요.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근데 여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도 골 때리죠. 가만히 보면 동선을 거꾸로 그려놨어요. 여기서는 영국식인가 봅니다. 왼쪽으로 돌라고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오른쪽 가잖아요. 오른쪽 동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분들은 거꾸로 그려놨습니다. 왼쪽으로 가랍니다. 이거부터 엉망이죠. 어쨌든 우리 지금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고 저 앞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신림 황둔으로 가기 위해서는 2차로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한국 회전교차로의 난제입니다. 2차선 도로였으면 저 안에도 회전교차로도 2차로에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2차로에 있어도 직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걸 만들었나 봐요.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이랍니다. 여기 예시가 이제 2차선형이죠. 아래에서 위로 진행합니다. 여기 보면 2차선 도로에 있던 차가 파란색이죠. 이렇게 파란색 동선을 해서 우회전을 하거나 직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가봅시다. 가다 보면 길바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차로에는 영월, 2차로에는 신림 IC, 우회전이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차선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곳인데 우회전이라고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보면 표지판에 더 나타나요. 이번 표지판도 거꾸로죠. 그리고 저 앞에서 한 차로씩 갈라집니다. 저 앞에서 동선을 막아놨습니다. 틀림없이 정석대로 하면 2차로에서도 직진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동선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길바닥에 우회전이 된다는 거 두 번이나 써 있었죠. 그게 끝입니다. 이해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 도로 관계자분들, 이 한 차로씩 갈라지는 게 맞습니까? 이걸 운전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24년에 만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조한선 선임연구원이랍니다. 자, 2의 1 항목부터 봅시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에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답니다. 이 말에 공감이 되세요? 저는 한국에서 보니까 교차로, 멀쩡한 교차로였는데 그걸 회전교차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바꾸기 전에는 그 교차로를 지나다니면서 사고 난 적이 한 번 못 봤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만들고 나서 여러 건을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줄여졌나요? 그리고 뭐 선진국에서는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전환하는 추세랍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70년대 이후에 했고, 뭐 회전교차로가 거의 없던 미국도 90년대 이후에 건설을 장려한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빠진 게 있죠.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도로가 발전하는 그 진화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그 나라는 가난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전화기 같은 거 있죠. 흑색 전화기도 없었고 CDMA 같은 것도 없었고 PP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화 단계가 거의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도로는 개념이 다르죠. 어느 날 그 뭐랄까 운전 문화가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이 나라들은 양보 운전, 그 다음에 일시정지, 스탑사인이 있죠.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 이걸 만들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에서 일시정지, 스탑, 개념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있는데 걔한테 미적분을 풀라고 던져준 겁니다, 문제를.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 뭐랄까 일시정지, 그 다음에 양보, 배려 이런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차원의 문제를 운전자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풀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괴로워요. 괴로워. 저희 집 주변에도 이 회전교차로 여러 개 있거든요. 저희는 시골인데 그 회전교차로에서 중간에 서버리는 거 이건 흔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은 트럭 운전사였는데 대형 트럭이었어요. 운전자가 거기 들어가서 출구를 잘못 찾았나 봐요. 후진을 하시더라고요. 한 바퀴 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의 어떤 도시는 그 도시에 회전교차로 150개가 있답니다. 바로 여긴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카멜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점 이렇게 막 찍혀 있죠? 이게 전부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회전교차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시에는 미니형, 1차선형, 2차선형 이런 것이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맞춰져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얘 회전교차로 안을 보세요. 그럼 여기는 2차선형이죠. 그런데 여기에 접속하는 도로들은 1차로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볼까요? 이렇게 1차선 도로 오다가 회전교차로 앞에서 한 차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때 교통량을 엄청나게 처리해 주겠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때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이 도시에 아까 거기부터 좀 더 동쪽으로 왔어요. 여기는 회전교차로 이렇게 4개가 있죠? 근접해 있습니다. 왼쪽 거는 기본적인 2차선형입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도로, 왼쪽에 접근하는 도로는 1차선이에요. 1차선 도로.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가 보죠? 여기 이제 고속도로를 탑니다. 이 주도로죠. 이걸 타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가 봅니다. 그 밑에는 회전교차로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도 이렇게 돼 있죠. 2차선형.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전혀 불편함을 느끼죠.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운전하는 차로에서 보는 기준 아닙니까?
캐나다 저희 동네에도 이게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전교차로인데 이 안을 보면 부분적으로 2차선도 있고 어떤 곳은 1차선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접근하는 도로를 보면 1차선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 앞에 회전교차로 앞에 와서 이렇게 한 차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죠. 얘는 우회전 전용이죠. 왼쪽 걸 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죠. 얘도 우회전과 직진이 가능하죠. 하지만 위에 거는 그냥 한 차로 그냥 들어옵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도 여기를 여러 번 다녔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동선이 구분된 곳도 있는데 여기 원주의 신림아이시 그 앞에 너무 다르죠. 여기는 경남 김해입니다.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죠. 네, 이 빨간색 부분하고 차량이 다니는 이 도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량은 이 아스팔트 부분으로 다녀야 되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 이거를 트럭 턱이 하죠. 트럭 에이프론이라고 합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 트럭의 뒷바퀴가 여기 이제 걸쳐 가게끔 만든 거죠. 근데 이 트럭 턱이 엄청 넓죠. 이 설계 잘해보면 이 폭이 나옵니다. 엄청 넓어요. 상대적으로 차로 폭은 좁죠. 그럼 이걸 누가 이 검정색 동선으로 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쓱 가버리죠. 이거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이 설계자분은? 참 대단하죠? 여기는 강원도 평창입니다. 여기 접근하는 도로를 보면 왼쪽은 2차선, 아래쪽도 2차선, 오른쪽 위는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전교차로는 1차선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차선과 2차선 동선을 차단해 놨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전에 안내가 있느냐? 저 앞에 회전교차로죠? 그 앞에 2차로도 직진과 우회전이 된다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해당 지점에 가면 2차로에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는 그려져 있죠? 우회전. 저도 여기를 지나가는데 열받았습니다. 지금 2차선 도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럼 저 앞에 회전교차로도 2차선형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한국 도로 관계자분들만 빼놓고요. 일반 운전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가는데 1차선으로 줄어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국 도로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일률적이지 않고 통일성도 없어요. 그 문제가 회전교차로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보면 2014년 판에는 저렇게 갈라지는, 동선이 갈라지는 것이 여기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시가. 그런데 2022년 판을 보면 이 예시가 나옵니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와 우회전 차로랍니다. 위, 아래, 좌우 모두 접근하는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선이 하나씩 찢어집니다. 틀림없이 2차선 도로에 접근하면 2차로에서도 직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런 예시가 하나 떡하니 실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합리화 같아요.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교통연구원의 연구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국에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랍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사업보다 지방정부 사업으로 설치된 그런 것이 더 많고요. 지방도 408개, 군도 313개, 도시보다는 지방지역이 많답니다. 경기도가 297개였다네요. 그리고 강원, 경남, 전남 순이랍니다. 그런데 이에 2항을 보면 국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 감소 비율이 약 46%랍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도로 관계자분들 이거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웃깁니다. 해외 교통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사고 건수 78% 감소, 미국의 경우 사고율 71% 감소랍니다. 최근에 프랑스를 가보니까 운전이 약간 거칠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고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캐나다보다 사고가 작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71% 감소했다.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막장 동네를 기준한 겁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동네가 거칠었으면 사고를 이렇게 줄까? 그것도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했다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거의 사고율이 0이겠네요. 그죠? 국내의 경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운전자의 인식 부족이랍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설계된 회전교차로. 두 번째 항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 회전교차로 통행 요령에 대한 운전자 인식 부족. 얼마나 홍보하셨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저 캐나다 저희 동네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회전교차를 만들어 놓고 요 근처, 여기 접근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뭐랄까 안내판 같은 거 걸어놨었어요. 한국엔 그런 거 하셨습니까? 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 경남에서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인가 그 남해에 무슨 새로운 도로를 논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TV에서. 그런 것보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교육하는 방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더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대상지를 전문가가 아닌 지방정부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한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예는 뭐 너무 흔하죠. 그 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집 근처입니다. 이 삼거리에 회전교차를 만들어 놨죠. 저는 여기를 다닐 때마다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 몇 대가 지나가는데 이 큰 돈을 들여서 회전교차를 만들어 놨나? 여기는 아까 회전교차를 만드는 이유로 유럽, 그중에서 프랑스, 영국, 그다음 북미, 미국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는 여기 절대로 회전교차로가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정지 말뚝 하나 세우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럼 그거 한 몇십만 원 들까요? 비싸게 잡아도 한 50만 원? 여기에는 거금을 들여서 회전교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회전교차로가 어디 있고 설치 비용이 얼마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일 작았던 게 3천만 원이 가는가 그랬었어요. 대형 규모는 훨씬 높겠죠. 회전교차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할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부족하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사용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한국의 현실과 맞질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왜 자꾸 이걸 만들어 가실까? 운전자인 제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어 놨으면 괜찮아요. 돈 들여도 해야죠. 그렇죠? 아까 2020년까지 1564개였죠? 더 늘려도 되겠죠?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거라면 운전자 친화적이라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제 음모론이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아니신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국가를 다루는 분들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해외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던 회전교차로를 한국에서 이용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왕 만들 거라면 제대로 좀 만들어 봅시다.